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정말 더운 주말인데요. 이번 주 뷰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랑 크게 일단 다르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내리는 리스크보다는 더 오르는 리스크를 일단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되는 흐름 자체는 일단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느 정도의 예상은 하면서 주식을 하지만, 이런 예측이 꼭 맞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시기보다는 뭐 늘 주식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중요한 건 대응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내가 조금 잘못 봤나? 내 생각과는 다르네.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런 거를 잘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결국에는 계단식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 초반에는 제가 최근 한 2달 동안 처음으로 굉장히 조금 단기 약세를 조심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월화수 정도의 흐름 자체는 좀 약세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속으로 내가 말한 대로 시장이 약세로 가네? 라고 생각을 조금 하는 찰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요런 구간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눌리면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금의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죠. 그래가지고 역시 내가 방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시장은 역시나 좀 반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보시면은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 밤에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자 지표가 나왔는데요. 무려 53만 명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실 이 컨센서스가 23만이었는데 23만을 하회하면은 진짜 경기 침체다라는 우려가 될까봐 시장이 오히려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 반대로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엄청 올랐고요. 예상치는 한 4.9% 정도 됐는데 5.2%나 올랐고요. 그래서 어제 올라간 저희 노동길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그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비스 인플레라는 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이 엄청 좋고 임금 상승까지 엄청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유가나 이런 거를 제외한 어쨌든 서비스 쪽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라는 거는 지금 반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몇 달, 앞으로 한 2-3달 정도를 봤을 때는 조금 조심을 확실히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 보면은 연준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건데 뭐 두 가지겠죠. 고용을 보니까 진짜 침체 아니네? 그런 이제 뭐 현재 가이던스로 유지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진짜 나중에 심각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빅스텝을 또 한 번 하는 방향이 또 있겠죠.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일단 금요일 밤에 미국 나스닥을 보면은 분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5분봉인데 저도 뭐 5분봉 이런 걸 잘 보진 않는데 보시면은 이제 장 초반에 굉장히 낮게 시작을 했다가 급락을 그 발표가 나고 나서 미국 뭐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게 밑으로 엄청 쳐박았거든요. 그래서 장 시작할 때도 그 전날 지수보다는 한참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바로 반등을 크게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크게 밀렸다가 5분봉입니다. 이거는 다시 올랐다가 또 밀렸다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큰 하락은 없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0.5% 정도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치고받고 했다는 거를 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주식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결국에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나스닥 오늘 한 2%에서 3% 이상 빠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일어나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느낌은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강하구나. 지금 위로 가고 싶은 위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에너지가 훨씬 강하구나라고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1번에 어쨌든 베팅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9월 FOMC에서 또 추가로 75bp 추가 인상을 할 거다라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냉정하게 봤을 때 저도 지난주에 나스닥을 한번 꺾었기 때문에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 농건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자리들을 뚫고 갈 만한 명분이 특별히 없어 보인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고용지표가 그 명분을 마련을 해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르면 이 정도까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추가로 보면 한 6%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뭐 6%가 사실 지수로 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먹냐 안 먹냐가 참 주식 수익률에는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저도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미국 ETF로 그동안 한두 달 동안 재미가 좋았죠. 같이 많이 버신 분들도 꽤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전량 매도를 했고요.
지난주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저는 어쨌든 이런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은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이제 작년 6월에 3,300을 찍고 최근에 한 2,300까지 찍고 지금 반등을 하는 그림인데 제가 MACD 오실레이터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구간에 주가는 오르고 있었지만 지표는 여기서 빨간색에서 파란색 그리고 0으로 수렴을 해가는 이런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딱 반대죠. 주가는 빠졌지만 지표는 이번 달에 처음으로 빨간색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이에 많은 등락이 있겠지만 앞으로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봤을 때는 지수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장기 투자를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지수물을 그냥 사셔도 되고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전자가 곧 우리나라 지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쨌든 대표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차트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주가는 96,800원을 찍고 이렇게 빠졌지만 지표는 이때 이미 악화됐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MACD 오실레이터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이것도 이번 달에 처음으로 물론 이번 달이 지금 8월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으로 끝날지 파란색으로 끝날지는 이 월말이 돼봐야 압니다. 물론. 근데 기술적으로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50월선 이런 데서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된 노동길 연구원님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펀더멘탈도 보고 매크로도 보고 기술적으로 보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펀더멘탈이나 이런저런 재고 리스크를 보면은 아직 좀 빠르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슬슬 모아갈 국면은 분명히 된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샀고요. 네이버 카카오로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저는 한번 다 팔았다가 다시 조금 샀어요. 이제 금요일에 많이 빠질 때 다시 샀고 이제 사실 이걸 보신 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전업들 중에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이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추천은 드립니다만은 펀더멘탈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이제 게임 섹터 있잖아요.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한 게임 섹터.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이번 주에 컴투스 홀딩스 이런 걸 샀다가 한 15% 오르는 날 다 던졌다가 월요일에 또 한 6% 급락을 하길래 다시 이런 걸 샀는데 이것도 주봉으로 보시면은 딱 봐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게 200주선인데 여기서 24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이게 얼마죠? 한 5만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국면. 아까 말씀드렸던 MACD 오실레이터도 주봉으로 봤을 때 아주 아름답게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펀더멘탈도 봐야겠지만 그리고 위메이드 이런 회사가 지금 해외 유수의 그런 투자 기업에서 투자를 받니 마니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게 센티먼트를 조금 반등을 시킬 수 있는 것 같고 노동길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랑 이런 소프트웨어나 게임주 이런 애들이 반등을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분 오시기 전에 이미 플레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런 종목들을 조금 추가로 편입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LG화학 같은 거 계속 사서 가져가고 있고 에코프로는 진짜 운 좋게 이번 주 초에 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바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런 밑에 제가 매도한 종목들 조금 넣어드렸는데 LG 넥슨이랑 삼성바이오도 이번 주에 수익을 잘 줘서 일단 다 매도를 했고요. 에코프로 이런 종목도 사실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은 더 가져가도 아무 문제는 없는 이제 다시 신고가를 트라이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엄청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에 15%까지 갔나요? 이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 전량 매도를 했고 지금은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이런 사업을 새로 하는 고려아연도 굉장히 지루하게 잘 가지고 있었지만 금요일에 7.3%나 주기 때문에 저는 한 6% 정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주는 애들, 쉽게 주는 애들은 전량 매도를 하면은 전체 주식 비중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되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금으로 다시 네이버나 이런 금요일에 이제 눌리고 이런 애들을 탄력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애들 금요일 보시면은 수목에 엄청 올랐다가 금요일에는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5일선에 붙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잘만 하시면 사실 웬만한 직장인들 이상의 수익을 매달 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플레이를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 쪽에서 법안 통과돼가지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OCI랑 뭐 S에너지 이런 것들을 조금 편입해서 다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또 말이 길어졌지만 저도 시장이 조금 헷갈려요. 지금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한번 다시 눌릴 때가 됐습니다만 이런 시장의 어떤 광기는 생각보다 또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서 비중을 크게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잘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뭐 중간에라도 좀 특이한 점이 있으면은 또 방송으로 제 의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